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경기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지난 2016년 7월 성남도시공사가 백현동 사업 참여를 포기한 전후 상황을 조사했는데 유 씨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거론하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세한 소식 강창구 기자입니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를 상대로 지난 2016년 7월 성남도시공사가 백현동 사업 참여를 포기한 전후 상황을 조사했는데 유 씨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거론했습니다. 유 씨는 당시 전 실장이 백현동 사업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하는 사업인 잘 살펴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성남도시공사는 사업 참여를 포기해 결국 부동산 개발 회사가 3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모두 가져갔는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정 전 실장의 이름이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인섭 씨 역시 지난 2006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대 본부장을 지냈고 2010년 선거 때도 이 대표를 도운 인물입니다. 김 씨는 추후 백현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부동산 개발 회사에 영입됐는데 이후 성남시는 문제의 한국식품연구원 땅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 조정했고 민간 임대를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 업체 측은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 등의 자택과 성남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해 옷장 속에 방치하고 전 여친도 살해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이 남성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았는데요. 경찰은 내일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혹 여죄는 없는지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살해해 하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50대 전 여친의 시신을 찾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데 유기 장소에 지뢰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두터운 외투에 얼굴을 모두 가린 채 모습을 드러낸 남성.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한 A씨는 쏟아지는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 살해 계획하신 건가요? 추가 범행은 없나요? 전 여자친구를 왜 살해하신 거예요? A씨의 신문은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경기 고양시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인이자 옛 연인이었던 50대 여성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일산 동부경찰서는 A씨가 옛 연인의 시신을 하천변에 유기했다고 자백한 점을 토대로 공릉천 일대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색 지역에 유실지뢰의 위험이 있어 드론으로 수색하고 있는 데다 시신이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있어 수색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A씨의 범죄 행각을 감안할 때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A씨를 상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사이코패스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7,517명으로 지난주 대비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확진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인천공항 집중검역에 이어 추가 방역 조치도 내일 모레 발표합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대중국 방역 조치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확산세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도 중국 당국이 다음 달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하는 등 방역 빗장을 풀면서 중국발 확진자 급증 우려가 커진 탓입니다. 지난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 10명 중 중국발 입국자는 2~3명 정도. 정부는 향후 중국에서 유입되는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필요한 방역 대책을 오는 30일 발표합니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가 확산되더라도 감기약 등 국내 물자 수급과 방역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중국발 신규 변이의 유입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처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신규 변이가 나타나기 쉬운데 국내 유행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유행 중인 BF7 변이의 국내 점유율은 3.7%로 다소 낮지만 방역 당국은 이 변이의 특성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분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확진이 된 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전장 유전체 분석을 시행을 합니다. 특성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2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7,517명으로 지난주 대비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87명으로 나흘째 600명 선에 가까웠고 사망자는 하루 전보다 19명 많은 69명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3년째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사망자 수는 최대치를 갈아치우면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출산 육아를 돕고 고령층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돕겠다지만 흐름을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10월 출생아 수는 2658명.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0월만 놓고 보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3개월 내리 감소세입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4.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7.3% 증가한 29,763명으로 10월 기준 최대치였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만 봐도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95,879명. 이렇게 사망자보다 출생아가 적으니 인구가 3년째 내리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한 대응 방안만으로는 지금의 인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대상을 자녀 나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 환경부터 제대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을 추진합니다. 기대 수명이 늘고 있는 만큼 60세 이상 고령층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미국 성탄절 연휴를 강타한 눈폭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60명을 넘었습니다. 자동차나 도로, 전기가 끊긴 집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숨진 사례가 속출하거나 눈을 치우다 숨진 경우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눈폭풍은 지나갔지만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기 결항으로 인한 항공대란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항공사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상헌 특파원입니다. 성탄절 연휴 1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진 뉴욕 버펄로 지역에서 인명피해가 추가로 확인되며 이번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는 미 전역에서 60명이 넘었습니다. 자동차나 도로, 전기가 끊긴 집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숨진 사례가 속출했고 눈을 치우다 숨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뉴욕 북서부 지역은
앞으로도 10cm 안팎의 눈이 더 내릴 것이란 예보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올라 눈이 한꺼번에 녹으면서 홍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The blizzard conditions, of course, are gone, but we're going to be responding in some ways to this blizzard for still a number of days. 눈폭풍은 지나갔지만 무더기 결항으로 인한 항공 대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취소편의 90%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노선이었습니다.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델타 등 주요 항공사의 결항률이 2% 수준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항공사 측은 눈폭풍으로 결항이 불어났다면서 항공기와 승무원의 재배치를 위해 앞으로도 며칠은 평소의 3분의 1만 운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교통부는 결항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항공사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항공권의 숨은 수수료 공개를 촉구해온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항공사 등이 고객에게 고지 없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해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킨다며 시정을 촉구해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이상은입니다.